하여튼 그래서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실 이거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참. 닌텐도가 이번 주에 스위치를 발표를 했어요. 새 스위치를.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스위치는 아니었고요. 그 닌텐도가 말하는 공식 명칭이 닌텐도 스위치 가로 열고 올레드 모델 가로 닫고예요. 이름을 왜 이딴 식으로 지어?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차이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지만 올레드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올레드로 바뀌었고요. 7인치로 더 커졌어요. 원래는 6.2인치 LCD, RPS LCD를 썼는데 지금 이제 7인치 올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뭐 그래서 뭐 하면 이제 베젤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스위치 자체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화면이 커졌으니까 이제 베젤이 줄은 거죠. 근데 해상도가 720p 똑같답니다. 그리고 요즘 올레드는 대부분이 다 펜타일이라서 네, 텍스트가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사이즈의 올레드가 저 사이즈의 저해상도 올레드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냥 전용이라서 펜타일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과연 얘네들이 전용 뭐 이런 쓸까요? 그러면 단가 올라갈 텐데. 전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7점 몇 인치죠? 그냥 7인치요. 7인치 때 720p를 쓰는 제품이 있나? 올레드로? 그런 뭐 그런 이상한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는데 아마 기성 올레드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 따로 계약을 해서 따로 만들어 온 납품을 받는 것 같은데 추측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펜타일까지 쓰면 너무 막 나가는 거니까 이제 RGB일 수도 있긴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닌텐도 극강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도 또 펜타일을 쓸 수도 있긴 해요. 일단 삼성이 만든다고 합니다. 옛날에 3월 루머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 그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픽셀 피치가 한참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문제는. 예, 우리 그냥 좀 희망을 줍시다. 이제 RGB라고 쳐도 치는데 RGB라고 쳐도 이제 7인치에 720p면 PI가 얼마야? 있어봐요. 잠깐. Many minutes later. 209.8pp라고?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 계산했나? 저도 209.8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210 정도거든요? 근데, 예. 그 변수는 있습니다. 물론, 맥티나 맥북 프로가 보통 220 ppi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한참 멀리서 보죠. 그렇죠. 15인치 노트북이니까. 7인치면 좀 더, 훨씬 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티나가 되려면 이제 300ppi 정도는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스위치의 이거는 게임들의 이제 그 최적화 문제긴 한데, 텍스트들이 작아요. 왜냐하면 TV 모드에서 이게 대부분이 뭐 옛날에 뭐 액박으로 나왔던 애들 뭐 이런 거를 포팅을 한 거다 보니까 텍스트들이 다 작아서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펜탈이라고 만약에 이게 펜탈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려스러운 게 안 그래도 텍스트가 한참 작은데 거기에 펜타일까지 겹치면은 진짜 텍스트 가독성이 끝내줄 것 같아. 뭐 하여튼 7인치 올레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킥스탠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킥스탠드 뭐 스위치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쪼가리 이걸로 이게 무게를 버티긴 하는 거야 싶은 그런 쪼가리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처럼 이제 그 뒷면 그 후면 전체가 이제 킥스탠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각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각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장 용량이 증설이 됐습니다. 원래 32기가짜리였는데 64기가로 늘렸어요. 와, 2배나 늘렸어요. 이제 게임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하다? 물론 그건 조금 과장이고요. 사실 게임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독점으로 나오는 게임들은 좀 상태가 좀 더 낮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다른 데서 포팅해온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용량 사정이 좀 좋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32기가 넣었을 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스피커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뭐 오디오가 더 낫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독이 바뀌었는데 독이
독 안에 이제 독 안을 이렇게 딱 뜯어 보면은 충전용 USB-C가 하나 있고, 그다음 밑에 HDMI 하나 있고, 그다음에 USB 단자가 하나 있어요. USB 3 단자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이더넷 어댑터를 꽂아서 이더넷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위치의 와이파이 성능은 그래요. 구렸거든요. 구려요.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가끔씩 e샵 좀 보다가 뭐 이런 거 하는 용도로는 뭐 괜찮겠다 싶긴 한데, 뭐 게임 용량 큰 게임을 e샵에서 다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플래툰 2를 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대전을 한다던가. 안 그래도 심지어 스플래툰 2 같은 경우는 온라인 대전이 P2P입니다. 서버가 없어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인터넷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죽여주죠.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다 이더넷을 깔아서 썼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USB 포트 삭제를 하고 이더넷 그냥 이더넷 포트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황상 100mbps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기가비트를 받을 성능이 아니에요, 얘는. 뭐 물론 USB-C USB 3니까 뭐 원하면 기가비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대역포가 나옵니다. 근데 닌텐도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독 같은 경우는 기존 스위치랑도 호환이 돼요. 그 말인즉슨 굳이 올레드 스위치를 안 사시더라도 이제 원래 스위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독만 바꾸면은, 독은 따로 팝니다. 그래서 독만 바꾸면은 이 독의 기능은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올레드 스위치의 그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성능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테그라 X1 플러스를 쓰고 있고요. 이게 그 원래 스위치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테그라 X1이라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나왔던 프로세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위치에서 썼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공정 계산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테그라 X1이 20나노인가로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 16나노미터로 생산 공정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X1 플러스라고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이 공정 계산판과 이제 그때 이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나왔죠. 그 다 삭제된 애들. TV 모드도 없고 뭐 조이콘 이제 분해도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애가 있는데 그렇게 나왔었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안에 테그라 X1 플러스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CPU나 램이나 이런 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닌텐도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다 스위치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다 고이 잠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재워놓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할 텐데, 네. 다시 그 링피트 해야 되는데 한동안 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팬이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갈림 소리가 들려서 결국은 이제 사설 수리에 맡겨서 수리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 새 스위치가 뭐 새 스위치로 나오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 나오는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얘를 고치긴 고쳐야겠다. 어차피 나는 집에 계속 박혀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고쳤단 말이에요. 고치고 나서 한 2주 지나서 나왔는데 이거 고치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래서 사실 이게 스위치의 성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뭐 그냥 객관적으로 구리잖아요. 이거는 2020년이 아니라 2010년에 걸맞는 성능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2010년이면 엑박 360하고 PS3인데 그래도 스위치가 걔네들보다는 성능이 나을걸요? 장담할 수 있나? 뭐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번 시대에는 정말 안 맞는 프로세서 성능이라 업데이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테그라를 쓴 그 업보로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프로세서 쪽, 그러니까 CPU 쪽은 이제 ARM 기반이니까 이제 바이너리 호환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이제 GPU 쪽이 문제가 된대요. 테그라 GPU가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 그 바이너리 호환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테그라 X2를 쓰면 호환성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지금 프로 버전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CPU하고 GPU는 그렇다 칩시다. 진짜로 50% 100% 양보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거는 사실은
사실 4K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4K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프레임만 그 1080p에서 프레임만 좀 어떻게 좀 근데 그러려면 얘 프로세서를 올려야 돼요. 아니 일단은 그거 도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프로세서보다도 IO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일단은 그 내장 메모리 이제 64기가를 올렸다는 내장 메모리가 eMMC예요. SSD도 아니고. 일단 그렇기도 하고 램이 4기가 정도거든요. 그나마도 원래 더 쩌걸 참이었는데 지난번에 누구더라? 아 캡콤에서 그 개발할 때 피드백으로 램 좀 제발 좀 늘려주세요라고 해갖고 램이 늘어난 거래요. 4기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eMMC 메모리의 환장스러운 스피드랑 램이 이제 4기가라고는 하는데 그중 1기가는 무조건 시스템이 가져가서 3기가밖에 못 쓰는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 데이터가 뭐 게임 카드든지 마이크로 SD든지 아니면 내장 메모리 다 압축이 됐다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압축된 거를 푸는 게 이제 그 로딩의 과정이거든, 대부분. 근데 이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램이 해지다 보니까 이 해제된 압축이 풀리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능의 문제가 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프레임 문제는 정말 양보를 해준다 치더라도 이게 제가 이제 엑박 시리즈 X를 쓰다가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오랜만에 스위치로 뭘 딴 걸 해보려니까 로딩 속도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니드 포 스피드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해요. 뭐 잠깐 뭐 딴 걸 하려고. 그리고 딱 앉아서 일시정지를 풀어요. 근데 컨트롤이 로딩이 되고 있어. 그동안 차는 움직여요. 차는 움직이는데 컨트롤이 로딩이 되고 있어서 차를 제어를 못하는 거야. 난 그리고 그렇게 벽에다가 들이박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IO는 솔직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뭐 진짜로 그 테그라 문제는 뭐 저 땅콩이 말만 따나 문제가 그거는 뭐 그거 하는 것조차 문제였다고 쳐요. 그럼 IO는 최소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eMMC를 최소한 낸드로 바꾸든지 낸드 플래시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램을 조금 더 증설을 해서 그런 그 로딩이나 이런 거에 좀 여유를 주든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는 IO에서 그냥 용량 증설로 그냥 땡쳤다는 것도 좀 아쉬웠고 물론 새 프로세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프레임이 얼마나 올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로딩 속도만 줄어도 그 체감이 그거는 맞긴 해요. 네. 이제 로딩도 로딩이지만 이제 스위치 성능에서 제일 까는 건 이제 1080p도 60도 아니야 30도 유지 못하는 그 성능을 참 뭐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힘들 거고 대표적으로 젤다의 전설 얘는 대표적으로 프레임 유지 못하는 게임이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얘가 궁금한 게 원래 얘는 위유 타겟팅으로 개발이 되던 애거든요. 사실 위유는 얘보다 성능이 더 안 좋아요. 뭘 한 거야? 위유에서 못 맞춰가지고 스위치로 온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같은 경우도 한번 엎었어요. 중간에 개발을. 그러면서 한 2-3년 정도 더 지연이 되면서 스위치랑 출시 시기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닌텐도 이제 높으신 분이 와갖고 너네 뭐 힘든 건 안에만 얘를 우리 다음 콘솔 런칭작으로 포팅을 해주게 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스위치 나왔을 때 이제 GDC에서 그 개발 후기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강연했었는데 뭐 스위치를 이제 그걸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성능의 여유로운 콘솔은 처음 봤대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닌텐도가 워낙 제한이 많았었기 때문에 스위치도 선연 거예요. 닌텐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유튜버인 데이브2D가 이제 주장한 포인트가 있어요. 닌텐도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팔리거든 스위치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그
보통 이제 게임 콘솔은 초반에 이제 판매량이 팍 쳤다가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살 사람 다 사고 이러니까 서서히 떨어져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니까 좀 더 관심을 환기시킬 겸 해서 이제 미드 사이클 리프레시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엑스박스 1X든지 아니면 PS4 프로든지 그런 애들이죠. 근데 이 스위치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판매량이 2019년에 비교해서 40%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1,9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이제 작년에 2,900만 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모멘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근데 뭐 그 이제 아까 땅콩님이 말씀하신 뭐 그 문제를 다 차치해서 뭐 일단 새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뭐 그걸 준비를 했다 쳐요. 근데 보통 이제 새 프로세서를 해서 하려면은 걔 공정도 맞춰야 되고 이제 얘가 물량을 뽑을 수 있을지 수율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하위 호환성을 버리기 싫으면 이제 테그라 X1의 그 특히 GPU 부분과 같이 이제 호환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엔비디아가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얘네도 꽤 얘네가 돈줄이 꽤 될까? 얘네들한테 테그라 푸는 게 단가를 너무 후려쳐서 별로 돈이 안 되나? 뭐 하여튼 아무리 이제 테그라를 접었다고 해도 이제 그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닌텐도가 그 아키텍처를 받아봤자 걔네들은 그거를 뭐 역해석해서 그걸 할 역량도 없어요. 애플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같이 인하우스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인하우스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는 애플같이 이제 한 해에 같은 거를 2, 3억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돌려 쓸 수 있는 애들이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닌텐도는 제 아무리 닌텐도가 많이 판다고 해도 작년에 가장 많이 팔았는 게 고작 3천만 대도 안 됐잖아요. 애플은 아이폰만 2억 대를 팔아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닌텐도가 차기 프로세서를 한다면 아마 뭐 스냅드래곤 같은 거나 아니면 엑시노스 같은 걸 골라야죠. 뭐 그 루머가 있긴 했었어요. 엑시노스랑 AMD 그 엑시노스 지금 삼성이 이제 엑시노스 RDNA? CPU 코어에다가 RDNA를 쓴다는 얘기했는데 그거를 스위치에다 넣는다라는 루머는 있었어요 작년에.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하위 호환성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표가 뜨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뭐 개발 키트에서 잘 하세요. 뭐 지네들이 이제 테그라를 고른 업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닌텐도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서를 바꾸는 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안 그래도 스위치 사실 닌텐도는 하드웨어 수요를 못 맞추기로 되게 악명 높아요. 뭐 옛날에 위도 그랬고 위도 그때 품절 사태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하고 저 NES 미니도 그랬고 NES 미니 뭐 페미컴 미니 같은 경우는 야 그거는 그냥 라즈베리 파이 안에다가 넣은 건데 그것도 하나 수요 못 맞춰서 그 난리를 피웠잖아요 닌텐도가. 그거는 스위치보다 더 간단한 애라고 심지어. 뭐 하여튼 그리고 스위치도 작년 내내 힘들었죠 사실 구하기가. 난리가 났었죠. 막 70만 원에 팔고 막 그랬었잖아. 특히 동숲 에디션. 지금은 물론 재고가 이제 여유롭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냥 팔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용산 거기에 이제 그 대원 미디어에서 운영한 닌텐도 샵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재고 표시가 있어요. 다 동그라미드만. 다 팔드만 지금은. 하여튼 그래서 닌텐도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를 바꾸면은 이제 그 공정이 바뀌면서 이제 수율도 2년 동안 굴렸던 테그라 X1보다 수율은 당연히 떨어질 텐데 사실 저도 작년에 그 스위치가 그렇게 난리 났던 것도 그 전에 이제 공정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수율이랑 이 수요 폭증한 거랑 둘이 엇박자가 났다고 봐요. 둘이 엇박자가 나면서 닌텐도가 그거를 수요를 못 따라간 거지. 얘는 아직 수율이 그 정도로 안 나오는데 뭐 수요는 뭐 지분 뚫고 하이킥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닌텐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복하기도 싫었을 테고 거기에 지금 올해 초부터 뭐가 일어나고 있죠? 칩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철회를 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세서가 개선된 거를 내놓으면은 또 재고 부족 사태에 시달릴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팔지도 못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한 것 같아요, 닌텐도가. 그냥 사실 올레드, 사실 그 요즘 그 이제 그 칩 구하는 거에 비하면 솔직히 올레드 구하는 거, 특히 720p 올레드 구하는 거는 그거 구하는 거는 뭐 그건 아무도 안 찾으니까요. 훨씬 쉽기 아무도 안 때문에. 찾아서 이제 새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닌텐도 정도의 물량을 맞춰주면은 예, 뭐 한 달 1년에 뭐 1,000만 대, 2,000만 대 팔 것 같으면은 이제 될 것 같긴 해요. 그건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 칩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경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게 문제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1년에 2, 3억 개를 주문을 해야 될 텐데. TSMC에서 찍어주는 거 받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닌텐도 애플이 이번에 칩 부족 사태에서 자기네들은 최대한 영향 안 받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대요. TSMC한테 우리한테 다 몰아줘라 라는 식으로. 그랬는데도 막 M1 아이패드 프로 밀리고 지금 M1X 맥북 프로도 좀 그것 때문에 밀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천하의 애플도 그런데 닌텐도는 오죽하겠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머도 있었고 저는 그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닌텐도가 루머 유출자 색출하려고 그런 거 아닌 한에는. 그래서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올레드 스위치의 전 프로토타입은 뭔가 개선된 게 뭔가 더 개선된 프로세서라든지 뭔가가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가격이 이제 이 모델이 3개예요. 왜냐하면은 닌텐도가 기존 스위치도 단종 안 시켰거든. 그래서 스위치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레드 스위치가 있죠. 그 위에. 그냥 스위치 라이트하고 일반 스위치 사이는 차이점이 꽤 명확하잖아요. 뭐 TV 출력이 들어가고, 뭐 컨트롤을 이제 타착할 수 있고, 화면도 더 크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뭐 그다음에 그 조이콘에서 HD 진동. 왜냐면 CC 라이트는 진동 기능이 아예 없어요. 미국 달러 가격으로 치면 $100 차이인데 저는 이게 정당화되는 가격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스위치하고 스위치 올레드는 가격 차이가 또 50불이에요. 349거든요. 이 가격 차이도 애매하고 둘이 차이가 너무 없어요. 올레드 들어간 거, 킥스탠드 들어간 거, 용량 2배, 스피커 끝. 솔직히 말해서 뭐 그나마 올레드, 뭐 킥스탠드도 뭐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임프루브먼트라고는 하죠. 저는 용량 증가는 솔직히 뭐 그냥 그건 더 큰 마이크로 SD 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고요. 어차피 마이크로 SD는 무조건 필수라고 하는 마당에. 그리고 스피커? 어차피 야외에서 스피커로 많이 하십니까? 휴먼 약간 뭐 그런. 물론 들고 나가냐를 물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하여튼 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얘기해도 되겠구나. 아니,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도 생각보다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들고 다니기에 은근히 큰 크기라서. 근데 더 커졌잖아? 그건 뭐 기기 크기는 똑같다 치는데 근데 뭐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다고는 하더라고. 뭐 하여튼 근데 이게 이 올레드 들어간 거나 킥스탠드 개선된 거나 이런 거 다 보면은 다 휴대용으로서의 기능이 더 개선이 됐지 솔직히 거치형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개선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성능이 똑같잖아. 뭐 올레드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TV에 연결하면 똑같은데 TV 이걸 꽂으면 TV가 올레드로 바뀌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더 성능 좋은 스위치가 바뀌어서 이게 된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299로 낮추고 299에 그러니까 그 제품 설계 자체를 299 목표로 맞추고 이 기존 스위치를 대체하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이 됐지. 근데 이거는 지금 라인업이 되게 애매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저는 원래 살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새 일반 스위치 나오면 사야지. 100%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애매해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저는 스위치 라이트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밖에 언젠가 나가게 되면 사실 스위치 라이트를 들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더 가벼워. 훨씬 가볍고 얘는 뭐 조이콘 분리가 안 되는 대신에 그 바디가 이제 통짜가 되니까 훨씬 더 들고 다니기 좋아요. 견고하고 그냥 하나의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얘는 그러니까 결국 얘 일반 스위치를 대체하는 물건인데 일반 스위치를 대체를 하려면은 일반 스위치 이제 거치형 대부분 이제 거치형으로 쓰이는 애를 대체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려면 성능이 더 좋아야 나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미 스위치가 있으셨던 분들은 솔직히 저는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새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고려를 해볼 만하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가격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41만 5천 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성능이 진짜로 더 좋아서 성능 확 올리고 제 생각에는 성능이 좋아졌으면 399에 팔아도 당위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닌텐도 입장에서는 지금 성능 개선을 못했으니까 그거 해서 $50 깎아서 349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애매해요. 올레드랑 이런 게 $50의 가치가 있냐? 올레드 패널이 그렇게 비싼가 싶기도 하고. 주문 제작가. 주문 제작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애매해요. 이게 이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올레드가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루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블루님도 미안해. 예? 부탁하기도 미안한데.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하려면 41만 5천 원 쓰셔야 되잖아. 왜냐하면 심지어 블루님도 스위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부탁을 이제 저희 디스코드에 올렸어요. 이거 올리면서 한번 720p 349달러짜리 물건에 들어가면 720p 올레드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디스플레이 분석용으로 사기에도 돈 아깝다고. 아니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갤럭시 북 프로도 디스플레이 분석용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돈 아깝지. 돈 아깝지. 안나? 모르겠네. 사실 저희 회사 동료가 그거 샀거든요. 갤럭시 북 프로를. 근데 불량 판정 받아서 뭐 화면이 막 지직지직 거리길래 이거 무슨 올레드 버님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량이라고 하네요. 뭐 하여튼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살만한 스위치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데 두 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싼 거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 TV에 꽂아 쓸 거고 대부분은 뭐 애들한테 줄 거 사는 분들 혹은 이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뭘 한다고 살까? 링피트? 젤다 뭐 그동안 나왔던 백카탈로그를 한다고 해도 되죠. 사실 그냥 그 돈 아껴서 그 케이스랑 그 게임 하나 사세요. 그렇다고 뭐 이게 올레드를 쓴다고 뭐 그게 갑자기 이 게임 기존의 게임들이 뭐 HDR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얘는 HDR 할 성능도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나는 좀 그래도 사는 김에 더 좋은 걸 사고 싶다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싼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뭐 누가 살 건데 뭐 사냐 그러면은 그냥 기본형 사라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들고 다니는 목적이면 라이트 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사실 OLED 쓸 일이 진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의미가 없고. 없어요. 뭐 유튜브 좀 더 이제 딥블랙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인치에 720p면 차라리 그냥 휴대폰으로 보시는 게 화질이 더 좋아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보던가 할 텐데. 예,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로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뭐 조금 라이트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거기다 OLED를 박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예. 다르겠네. 네, 얘한테 OLED 박아놓으면은 진짜 왜 박았지 싶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라고 하면 그냥 진짜 그냥 기본 스위치 사고 휴대용 할 거면 라이트. 딱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두 분한테 질문한 게 업그레이드 기준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 새로 사는 걸로 하셨으니까 뭐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말인즉슨 두 분 다 업그레이드 전혀 생각 없다는 말씀인 걸로 받아들일게요. 근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처음으로 스위치를 사신다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치 지금 하면은 너무 쓰레기야. 너무 너무 심각. 아니 저는 이게 나는 이게 IPS라는 게 더 놀랐어요. 왜냐면 뭔가 위에 되게 뿌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화면이 안 좋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올레드 화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몇만 원 더 쓰는 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거치대를 쓰기 때문에 뭐 아니, 그런 경우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야 휴대용으로 쓰는 스위치 라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스위치에서 올레드 스위치의 차이는 대부분 다 휴대용으로 쓸 때 장점들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나만의 스위치 나 혼자 스위치 쓴다 그러면 사실 스위치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침대에서 그냥 자기 전에 잠깐 한 판 이런 거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올레드가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휴대용으로서의 그 개선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쟤는 100% 거치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지. 나한테는. 근데 만약에 얘가 나의 유일한 스위치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스위치는 한 대만 사세요. 두 대 운영하기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예. 싱크도 힘들고. 뭐 요즘은 좀 자동 그런 게 많이 생기긴 했어요. 뭐 자동 업로드도 그러니까 물론 게임을 종료해야지 자동으로 그 세이브 파일을 업로드를 하긴 하는데 이젠 자동으로 해줘요. 옛날에는 업로드는 자동으로 해주는데 다운로드를 수동으로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운로드도 자동으로 해줘요. 그 사이 OS가 개선이 돼서. 근데 웃긴 거는 이거 하려면 물론 온라인으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을 하셔야 되죠. 물론 엑스박스 라이브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싸긴 하지만 뭐 1년에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년에 2만 원 1년에 뭐 커피 5잔 한다 생각하고 그냥 결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또 요즘 그 클래식 게임 그러니까 NES랑 SNES 그건 걸 몇 개 좀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옛날엔 게임이 어땠는지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연유에서 하여튼 저는 스위치는 웬만해선 2대 운용하는 거는 정말로 비추합니다. 힘들어요. 특히 동물의 숲 하시려고 사시는 거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 걔네는 온라인 백업이 안 되거든. 더 닮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저는 동물의 숲 요즘 안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 한 대만 하실 거면 만약에 내가 좀 가끔씩 그래도 휴대를 하면서 할 것 같다? 그거의 가치는 왜냐면 이게 둘이 55,000원 차이거든요. 뭐 그거의 가치를 좀 두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스위치 하면 너무 구리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이걸 내가 지금 2021년에 이 화면을 보고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구려요. 스위치 라이트는 작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얘는 진짜 구려. 그러니까 사실 7인치의 720p 올레드도 뭐 픽셀 밀도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LCD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위에 먼지 낀 것 같은 LCD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치가 애초에 이제 아무래도 애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좀 싸 보이고 이런 게 사실은 애들이 뭐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내구성이 사실 걔네들은 고급스러움보다는 내구성에 더 중점을 둬야 했겠죠. 뭐 떨어지더라도 뭐 웬만해선 고장 안 나고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둬야 했겠죠. 뭐 그리고 뭐 그 게임 카트리지에 무슨 물질 발라서 엄청 쓰게 만들어서 못 먹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렇긴 한데 저는 좀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올레드 스위치에서 분명히 만약에 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은 좀 재질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고급화했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닌텐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도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데
그렇긴 한데 뭐 자기가 좀 그래도 내가 눈이 썩히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이제 이렇게 핸드헬드로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눈이 썩기는 싫다 그러면은 저는 뭐 올레드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네요. 만약에 거치형으로 주로 쓰실 것 같다 그러면은 저도 역시나 네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 스위치 사시는 게 왜 아직도 이걸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3, 4구로 나온 이상 뭐 팔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 프라이스 포인트에 뭐가 없어지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 발표가. 좀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성능이 더 좋은 스위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성능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좋은 지적이기는 해요. 좋은 지적이긴 한데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문제 말 많다는 조이콘도 안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진짜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바꿨어도 최소한 조이콘 설계는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요. 하여튼 네 얘는 무튼 10월 8일에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41만 5천 원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시 발매라서 그날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날 아마 메트로이드 드레드가 나와요. 그 메트로이드 오랜만에 나오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나와서 지금 뭐 그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적 중 하나가 이제 하얀색 로봇이 있어요. 걔를 형상화한 거다라는 얘기가 좀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사시겠다 그러면은 10월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물론 웬만해서 예약을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출시되는 순간 재고가 당분간 없을 게 뻔해요. 지금 그 닌텐도의 그 수급 맞추는 그 능력을 생각을 했을 적에 얘네들이 그거를 아무리 고려를 해서 뭐 프로세서를 동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처음 초반에는 내 생각에는 초반에 못 구하시면 내년까지 못 구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걸 미리 생각을 해두셨으면 합니다.